지금 일본은 정말 마음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자신들을 앞질러 갈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배터리, 심지어 K컬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격차를 벌리며 일본을 추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강하게 의식하고 반드시 일본을 이기겠다는 불타는 의지로 전력을 다해 도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인 누구도 일본을 특별히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위협으로 느끼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조차도 한때 경쟁 상대로 신경 썼던 대상이었지만 한국이 원래부터 아예 무시하고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떠들어도 명목 GDP가 어떻고 순위가 어쨌든 간에 혹은 대만 언론이 한국을 과거 일본의 혐한보다도 더 심하게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화를 내지도 않고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대부분이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의 80% 가까이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회사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범용 D램 시장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75%에 달하는 엄청난 장악력을 보이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만큼은 TSMC의 압도적 우세가 이어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미 매출 면에서도 삼성전자를 몇 년 전부터 넘어섰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기업입니다. 이런 TSMC가 속한 대만은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은 역사적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과거 미국이 일본을 이상화하던 시절처럼 대만은 일본을 거의 신격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숭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과거에 지배했던 국가를 숭배해주는 대만이 무척이나 고맙고 귀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 대해 잊지 못할 치욕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며 언젠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굳은 각오를 갖고 경제, 과학,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 일본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가깝고도 무서운 한국보다는 자신들을 숭배하고 한국까지 대신 욕해주는 대만이 훨씬 더 좋고 편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일본과 대만이 그렇게 눈물겹도록 협력하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를 따라잡고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바로 세계 금융계를 호령했던 노무라에서 나온 분석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노무라는 내년부터 SK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주가 목표도 어제까지만 해도 55만 원이던 것이 무려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노무라는 지금이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하이닉스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미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HBM 메모리는 인공지능 학습과 연산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하이닉스처럼 괴물 같은 반도체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역시 하이닉스와 매우 유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역폭 메모리 부문에서는 아직 하이닉스에 비해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역량이 반도체보다는 다른 곳,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사명을 지닌 미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주가가 사만전자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일병도 무사히 구출해냈고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와 우리 깐부 형님까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두 인물이 향후 삼성전자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전쟁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하이닉스와 함께 한국을 이끄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으로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또한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현재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 배터리, 다른 하나는 한국이 주도하는 NCM 3원계 배터리입니다. 중국의 LFP 배터리는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한국의 3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 원료로 사용해 가볍고 성능이 뛰어나며 안전성도 높은 대신 제조가 까다롭고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서는 저렴하고 양산이 쉬운 중국산 배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로봇, 특히 인간형 로봇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차는 크기가 커서 배터리 탑재 공간이 충분하지만 인간형 로봇은 체형이 작고 정밀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로봇에 적합한 배터리는 고성능, 고효율, 고밀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의 3원계 배터리가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 세계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을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세계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들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같은 전설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페라리는 SK온과 손을 잡았고 람보르기니는 삼성 SDI와 고성능 배터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이미 오래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협력하며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들이 한국 기업들과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과 신뢰도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이 계약들의 실체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미 정답은 나왔고 시장은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너무도 자랑스럽고 동시에 너무도 멋진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을 향해 놀라운 긍정의 기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수치나 기술 트렌드가 아닌 시대의 흐름 자체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멀지 않은 내년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TSMC를 뛰어넘는 매출과 기술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배터리 기술력을 앞세워 압도적인 독주를 펼칠 것입니다. 전기차, 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이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독점하고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로서의 꿈, 같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